자, 유리함수에서 쌤이 예. 예, 예. 여기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유리식은 요즘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 나온다면 두 가지 정도 나와. 두 가지. 오늘 와버렸네, 이 시간에?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두 가지가 뭐냐면, 부분분수. 부분분수에, 그 다음에, 가비엘이. 나온다면 두 문제. 학교 선생님이 두 문제 이상 되지 않을 거야. 예전에는 뭐, 문장제 문제도 내기도 했고, 뭐, 성비, 남자 성비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거든. 근데 요즘은 그만큼 문제 낼 만한 여력이 없는 거야. 유리함수 쪽으로 문제를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유리식에서 나오는 것은 부분분수. 부분분수가 거꾸로 가면 좀 편합니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얘를 통분했더니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 이거지. 이 하나 갖고 계산하는 건 아니야. 이런 애들이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에요. 요런 형태. 다시 말해서 오늘 문제를 만들어내면 뭐 2분의 1 플러스 2, 3, 6분의 1 3, 4 뭡니까? 2, 3, 3, 4 12분의 1 이런 식의 문제라 이거지. 90분의 1 이런 문제가 싹싹싹 제거가 된다는 소리죠. 얘는 뭐야? 1, 1분의 1 빼기 2분의 1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소리죠. 남는 것은 첫 번째 마지막 거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분수들의 합은 다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이게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 분수들의 합은 다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분모들을 수를 뭘로? 곱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분모의 곱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는 부분분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있어. 어렵게 나올 수는 있다. 뭐냐면 부분수 기본식이 이런 겁니다. a, b분의 c의 형태가 b 마이너스 a분의 c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죠. 그러면 핵심이 얘가 일정값이어야 된다고. b 마이너스 a분의 c가 일정값이야. 뭔 이해됩니까? 문제를 현재 c가 위에 문제는 1로 돼 있지만 c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일정값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c가 1이야. b가 2야. a가 1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원래 수는 얼마였어? 2분의 1 이렇게 됐겠지.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c가 2야. c가 2야. 그러면 b-a가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겠지. b-a가 2가 되면 되겠잖아. 그러면 앞에 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4-2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2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2, 4, 8분의 2 이래 되겠죠. 엄마 이해되나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3이야. C가 3이야. C가 3이면 두 개의 빼기가 3이 되면 되겠죠. 하고 연결시키려면 7 빼기 4로 연결시키겠죠.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야. 그럼 얘가 더하기 얼마가 돼? 28분의 3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요것만 봤을 때는 잘 안 보일 거라는 거야. 그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뭘로 만들어야 돼? 요 형태를 만들고 b 빼기 a가 c, b 마이너스 a분의 c가 일정값이어야 돼.
이 문제는 문자로 나온 게 더 쉽습니다. 수로 나오면 내가 수를 써야 되잖아. 28을 4 곱하기 7로 써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특히 이런 요것이 나와버리면 얘를 약분해서 4분의 1 적으면 이제 그때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도는 바가 아니지만. 이해됐나요? 그 다음 쓴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4 얼마입니까? 얘가 7, 4였지? 7, 4였으니까 얘가 빼기가 4가 돼야 되니까 11, 7 이래 된다고. 77 이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분수 형태의 합은 부분분수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얘를 통분해서 푼다는 거 말도 안 되고.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한 5개 정도 돼. 안 보여. 그럼 통분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10개야. 그러면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못한다는 소리야. 이걸 무조건 알아내라는 소리야. 분수합은 부분분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하나 더 적어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의 1 얘를 통분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왼쪽에다 x 플러스 1을 곱하고 오른쪽에 x를 보니까 분자가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야? 2가 나오면 정상이겠지.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요게 나온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이 2는 생략될 수 있어서 1로 나올 수도 있겠지. 다시 말해서 분모가 이렇게 연속적인 3개의 수의 곱으로 간다면 2개로 쪼개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분수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거야. 문제 하나만 만들어 보면 1, 2, 3 6분의 1 2, 3, 4 24분의 1 3, 4, 5 얼마야? 3, 4, 5 60인가요? 3, 4, 5 60분의 1 더하기 하나만 더 적을게요. 4, 5, 6 4, 5, 6 120분의 1 수경아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물론 통분해서 풀 수도 있어. 통분해서 계산해서 만들어내면 계산 다 하고 나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6까지 곱하면 720입니다. 그렇지? 할만합니다 실은. 할만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안 나오고 만약 이게 이제 수로 나온다면 수가 훨씬 크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알겠나요? 문자로 나오면 한 10개 정도 더 써줄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3개짜리도 얘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생각은 하는데 식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쪼갤 거다? 이거 하고 이거로 쪼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쓰고 문제를 넘어가는 게 맞아요. x 플러스 1 빼기 이게 순서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여기부터 쓰고 분자가 어떻게 나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보통 a, b가 같은 수가 떨어집니다. 똑같이 돼. 역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3개짜리 부분분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가비리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어. a분의 b는 a분의 a 다시는 b분의 b 다시는 c분의 c 다시 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다시 플러스 b 다시 플러스 c 다시 얘하고 얘가 같아진다. 이다가 가비율이야. 가비야. P가 더해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리라는 말도 P야. 알겠어요? P를 이렇게 해서 분모를 다 더하고 분자를 더할 수 있다가 가비율이야. 중요한 이론은 아니야. 그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가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예전에는 요거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이 문장은 틀렸어요. 그런데 이 명제는 틀렸어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 단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왼쪽은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니까 A는 0, B는 0, C는 0이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A, B, C를 더하다 보면 0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0이 아닌 조건에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하나의 이론이긴 한데 이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안 나올 거고, 이 이론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얘를 K라고 넣을 겁니다. 얘를 K라고 넣어요. 자, 현재 이 등식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야. 이 등식은 몇 개 있다고?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자로 몇 개가 나올 거냐면 3개가 나올 겁니다. 식은 2개고 문자는 3개야. 부정방정식이지. 그래서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질 않아. 알겠어요? 뭐만 나올 거냐면 B를 묻는 문제가 나와. 값이 안 나오고 B는 구할 수 있는 거지. B적인 문제니까. 자, 그래서 식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풀어가는 출발점은 는 K라 놓고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쓰게 되면 A-는 AK.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관계 없을 것 같긴 한데 B-K. 식이 이렇게 쓰겠죠. 식이 몇 개가 됐어? 이제 3개가 됐네요. 문자는 몇 개가 됐어? K라는 문자가 내가 첨가시켰잖아. K라고 놓고 풀었으니까 식은 3개고 문자는 이제 4개가 된 거야. 마찬가지로 부정방정식입니다. 알겠죠? 보통 이런 식의 모습이 어떤 식의 특징이냐면 얘네들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어. 보통의 규칙을 갖고 있어. 만약에 이 3개의 식이 규칙이 없다 싶으면 한 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문자가 4개니까 문자가 4개고 식이 3개니까 다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2개씩 추려서 해.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3개 A, B, C하고 A-, B-, C-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규칙이 보통은 얘를 더하면 얘네들이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 식이 등장해서 K값을 구하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K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가 위에 썼던 값이야. 요거 됐나 이거지?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풀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0이 아닐 때는 K값을 구할 수 있다. A, B, C하고 A-, B-, C가 규칙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값이 보통 K값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위에서 식이 몇 개 있다고 했어? 3개 있다고 했지. 식이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이제 식이 4개가 된 거야. 이 식을 이용하면 K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 또는 뭐 대입해서 K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가비의리에 대한 응용적인 문제고 요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이야. 우리 책에 자, 이 책은 다 빼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유리식이라는 파트가 한 파트가 있었어. 한 파트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해서 유리식을 완전 축소를 시켰어요. 완전 축소시켜가지고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 중에 쓸만한 문제 2가지를 A씨를 들어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나오게 되면 이 둘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한두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 안 나와도 뭐라 할 수는 없고. 제목이 유리식과 유리함수면 사실 유리식이 절반이고 뭐 3분의 1이고 유리함수가 3분의 2 정도 돼야 되는데 유리식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알겠죠? 다음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볼게요.
자, 유리함수는 쌤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점근선의 교점이 있죠?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했죠. 요 점만 하나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유리함수는 요 점만 들고 다닙니다. 그래프를 같이 안 들고 다니는데, 왜냐면 그래프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 모양은 어디에 있을 거야? 요쪽 1, 4분면 쪽, 3, 4분면 쪽. 4분면이라 부르진 않지만 1, 4분면, 3, 4분 말을 할게요. 됐어요? 이 평면을 4조각으로 쪼갰으니까 이름은 아니지만 1, 4분면 쪽, 3, 4분면 쪽 말을 하면, 유리함수에서 말하면 그런 의미인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성을 풀려면 이러한 선들이 꼭 필요합니다. 유리함수는 이 점의 점대칭, 이 선의 선대칭 이렇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양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만나는 요 점이 발생했네요. 요 점도 꽤 중요한 점이 되는 거죠. 이 점은 이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이 잘 풀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는 문제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 점 찍고 풀면 한 30%에서 50%는 맞아요. 이건 찍고 푸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점 자체가 꽤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이 점을 외워둘 필요가 있겠네. y는 x분의 k식에서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k, 루트 k가 되는 거예요.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요 거리에 대한 얘기가 꼭 등장을 하겠죠. 요 길이가 루트 2k는 최소값이 되고, 요러면 산술기하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로 설명이 됩니다. 다음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양수 그림하고 음수 그림 똑같아요. 음수 그림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좌표의 위치, 부호적인 위치만 좀 달라지고 거리적인 건 개념은 똑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K가 되는 거죠. 임의의 점이야. 임의의 점. 요게 해석이 된다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절반이 되겠네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절반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두 개의 삼각형을 좀 보면서 가볼게요. 지금 이 삼각형은 지금 그림을 이렇게 쪼갠 거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이쪽 삼각형 또는 이쪽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지? 이 삼각형을 반대로 쪼개볼게요. 이렇게 쪼개볼게요. 자, 이렇게 쪼개면 대각선이 하나 더 있고, 요 점에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요 점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지워버리고 내가 선을 하나 그었어요. 아무 선이나 그었어. 그 선이 포인트에서 연결을 시켰더니 뭐야, 이 그림이 좀 애매한데 뭐가 맞아 떨어져야 되지? 반대가 된 직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그릴 수는 없네. 요렇게만 나올 수 있네요. 요렇게만 직사각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지? 이게 지금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러한 선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가 같은.
됐습니까? 그럼 요선은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어떻게 만들 거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됐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하고 연결을 시켰고 그 연결된 선분의 중점을 잡았고요. 중점을 잡고 이 기울기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 기울기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직선을 긋게 됩니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중이야. 수경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자지 말라고 해. 직사각형을 그려서 만들어진 선들이야. 근데 그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법이 기울기하고 중점적인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기억하기 편한 것은 요거에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그럼 넓이에 대한 얘기는 K값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K든 2분의 K든. 이해되시죠? 그리고 발생한 점 중에 이 점이 있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을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요 선하고 요 선이 평행하게 됩니다. 평행하게 돼요. 평행하게 되면 닮은 비가 1대2네. 1대2.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러겠지. 평행하다면 평행이 되니까 평행하다면 길이가 같다는 닮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게 설명이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지.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또 같겠네. 다시 말해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합동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또 같아지네요. 도형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제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뭘 그릴 수 있어? 다시 또 직사각형 형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직사각형 형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점이 길이 같고 여가 중점이니까 얘를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만나겠죠. 직사각형이 또 되겠죠. 또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A, B이면 여기는 2A, 2B가 되겠네. 그러면 요식 자체가 y는 x분의 k라고 놓으면 요 점의 좌표는 여기다가 뭘 넣어? 요 점의 좌표가 a, b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잖아요.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잖아요. 그러면 요 넓이가 일정하다고 했지. 그럼 요놈의 x좌표가 2a가 되면 y좌표는 2분의 b가 되겠죠. 곱이 일정하니까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2a, 2분의 b가 되고 요 점의 좌표는 y좌표가 2b니까 x좌표는 2분의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위치는 여가 2b고 여가 2분의 b니까 1대 3이 되겠고 1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모조리 지워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그냥 내 맘대로 만들었겠지. 이렇게 어떤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선을 이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야. 무조건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P가 발생할 거고 요 점이 발생하면 요게 또 대각선이 될 거고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고 평행 이런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겠지. 출발점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인데 거기에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게 특징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특징적인 부분. 이게 막 만들어진지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갖고 만들어진지에 따라서 어떠한 관계들이 형성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이 중에 뭐 증명해보고 싶은 거 이거는 요쪽은 증명이 다 된 거야. 뭐만 증명하면 될 거야. 요 점이 요거랑 평행한 걸 증명하면 될까? 증명할 필요가 있나? 얘하고 얘가 평행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할 필요 없나? 이것만 증명하면 되나? 이렇게 됐을 때 요거랑 요거의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됨을 설명하면 되겠네. 그럼 설명이 되겠죠. 요거 설명이 되고 요거의 중점인 것은 설명됐으니까. 맞나요? 요게 A,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의 기울기가 반대가 되는지만 설명하면 되겠네. 그러면 Y는 X분의 K에서 A,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요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면 됩니까? 접선이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면 설명이 다 된 거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Y는 mx-a 플러스 b 대입을 하고 좀 더 쉬운 방법 없나? 직각이 좌표가 a분의 b잖아. 여가 a고 여가 b.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여가 a분의 b.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오케이 맞아. 부호가 반대입니다. 수직이 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 a분의 b가 맞습니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부호가 반대. 여기다 집어넣고 식을 적으면 mx-a에다가 x를 곱하고 b에다가 x를 곱하고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그러면 이게 mx의 제곱 마이너스 m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k는 0. 요거랑 접선이 되는 판별식은 m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mk가 0이 돼야 되겠죠. 지금 요 점을 지나는 선이 접선이 돼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뭐죠? m의 값이네. m의 값. 여기서 우리는 k가 뭡니까 지금? a, b를 지나는 식의 k 값이니까 a, b를 지나니까 k 값은 ab야. k 값은 뭐라고? ab. 그럼 요놈이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2ab m 플러스 b 제곱 k 값이 플러스 4ab m은 0. k가 ab라고요?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가 돼서 요놈이 뭐가 된다? 플러스 2ab가 되겠죠. 플러스 2abm. 그래서 식이 am 플러스 b의 제곱은 0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m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설명이 됐네요.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선들은 이제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어떤 내용에서 출발한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이가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이야. 일직선. 됐습니까? 좀 구조적인 부분 이해됩니까? P까지. 요 정도는 이제 의심하지 말고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대칭적인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고 넓이적인 생각 여기에 있는 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제 직사각형이 보이죠? 이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든 직사각형인지 생각을 해보면 OP하고 PQ가 같대요. OP하고 PQ가 같대요. OP와 PQ가 같대요. 지금 선생님 그려진 그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길이가 같다고 해서 출발한 거야. 이게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발생한다고? 이 길이가 1대 3이고 요 점은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은 P하고 D를 지나면서 대각선의 P를 지나는 접선의 형태가 될 거고 이게 기울기는 요놈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끝났네 이 문제는 보면 BA하고 AQ가 1대 3이고 AC하고 BD는 AC하고 요것만 설명 안 됐네. 요거 설명 안 됐네. 요거 설명이 안 됐지? 근데 얘가 1대 3이고 얘가 1대 3이니까 당연히 요놈과 요놈은 평행이 되겠네. 설명된 거야 닮음으로. 됐죠? 그리고 BD는 이거에 P에서 접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 알겠나요? 소수하러 가면 어차피 식으로 해갖고 연산해 줘야 됩니다. 절편 구하라면 접선 구하고 절편 구하고요. 51번 똑같은 문제야. y는 x분의 2의 위에 움직이는 P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고 A고 y축과 만나서 B가 됩니다. 그럼 어쩐다? 요 길이와 요 길이와 같으면 무조건 설명이 됐죠? 설명이 됐고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당연히 같고 요렇게 설명이 됐죠? P는 AB의 중점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AB의 최소값은 4이다. AB의 최소값은 자 AB의 최소값은 OP의 최소값과 관련이 돼 있네. 자 AB의 최소값은 OP의 최소값과 관련이 돼 있지. 절반이니까 그럼 OP가 최소가 되는 상황에서 AB가 최소가 되겠지. 맞죠? 그럼 AB의 최소값은 뭐라 했어? 루트 2K가 된다겠지. 루트 2K, K는 현재 2입니다. 그래서 OP의 최소값은 2가 되겠고 AB 최소값은 4가 된다. 그럼 이해됩니까? P의 위치에 관계없이 OAB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자. 요 넓이는 항상 일정하겠죠? 넓이와 아까 치면 내가 어디서 넓이부터 출발했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다가 그림 그리면 요렇게 그리면 요거는 넓이가 항상 일정하고 요놈이 대각선이니까 요 넓이 같고 요 넓이 같아요. 요 넓이는 뭐가 똑같아? K의 2배와 같아요. ES가 되는 거야. 2K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요거까지 써놓으면 되겠네요. 요놈의 넓이가 ES에 여기까지가 정해진 기본적인 유리함수 갖고 있는 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리함수는 변칙적인 문제가 별로 없고요. 기본적인 앞쪽 문제는 대부분 틀에 갇혀 있습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쉬운 이유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대부분 이론들이 틀에 갇혀 있다. 무리함수는 2차 함수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틀에 갇혀 있는 문제들이 다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고 깨차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는 틀릴 문제가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이제 나이도 있는 문제는 뭐로 넘어가는 거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는 모양들. 절대값 그래프가 등장을 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섞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원하고 막 섞어주고 직선하고 섞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직선이 제일 쉽긴 하겠지만
직선은 접선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유리함수의 접선 나오고 유리함수 접선에 대한 얘기는 대충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직선과의 관계는 무리함수와 직선 간의 관계는 2차 함수의 직선 간의 관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다 설명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해.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이해되시죠? 자, 이 외의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자는 문제야. 이 전까지의 문제는 뭐만 갖고 설명할 거냐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위치적인 생각,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선과 만나는 점들의 관계들로 여기에 있는 문제의 절반이 끝날 거야. 알겠나요? 그 다음 3분의 1만 남는 문제들은 이제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고 다른 그래프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냐는 이런 류의 문제가 된다 이거지. 알겠나요? 그럼 그래프를 조금 더 잘 그려라 이 말이겠지. 조금 더 잘 그리란 말은 뭐냐면 y는 x와 만나는 점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위치가 좀 더 원점에 포인트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요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프를. 그럼 x축 y축 있으면 절편을 구해가지고 그런 모양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넓이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뭐 넓이 보이는 문제 한 뭐 두 문제만 풀어줄게요. 자, 20번입니다. 지금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에서 X중에 내린 수선의 말이 B입니다. A, B의 중점 M에서 OM을 연결해서 만나는 점이 C라고 했습니다.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D라고 합니다. 해서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가 이 넓이가 4일 때 K값을 구하시오. 이 K값은 뭐랑 관련이 있다? 넓이와 관련이 되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됐죠? 우리가 여기서 아는 사실은 딱 이것만 알고 있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O하고 A를 연결을 하고 O와 연결하는 것은 지금 요 넓이 설명을 했고 선생님이 대각선을 그어준 거야. 넓이 설명하고 대각선, 첫 번째 대각선, 두 번째 대각선을 그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넓이는 절반이 되겠죠. 이 넓이는 뭐가 돼? 절반이 되겠죠. 그럼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어쩌니? 같게 되겠네. 요게 절반, 요게 절반, 요 넓이가 일치하고 있으니까 요 넓이 절반. 그럼 요 넓이는 4분의 1 S가 되네. 4분의 K가 되네요. 엄마 이해되니? 이게 K, 이게 2분의 K, 이게 4분의 K, 요게 4분의 K, 요거 4분의 K. 4분의 K가 4가 돼서 K는 16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라는 내용입니다. 뭐 그 다음에 조건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너희들이 풀어볼 거고 요 넓이가 요 넓이가 요 넓이의 2배인데 요 놈이 포인트야. 대칭성을 당연히 갖고 있겠지. 대칭성을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선을 이렇게 교점을 연결하면 요 놈과 요 놈은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넓이 같아. 근데 2배가 된다는 말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도 똑같다 이 말이 되겠네. 똑같다는 말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이 말이 되겠고 요 길이 같으니까 요 점의 y좌표가 지금 2분의 k가 되는 거네요. 1,k y좌표 k니까 요 점의 좌표가 y가 2분의 k. y가 2분의 k가 나왔고 함수가 있다는 것은 x좌표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 여가 x좌표가 나오면 요 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 문제의 마무리는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1이다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다음 자 함수에서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이 책에서 나왔어. 이 책에 나왔나? 자 여기다 적어줄게요. 따로. 자 y는
x-p분의 k 플러스 q야. 그럼 유리함수에서 가장 먼저 점근선의 교점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점근선의 교점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정역에서 빠져야 할 부분이 있고 치역에서 빠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점근선이 된 거고 그 점근선의 교점이 P, Q가 된 겁니다. 알겠나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는 전제 조건은 K는 0이 아닙니다. K는 0이 아니야.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X는 P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정의역에서 P가 빠지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정의역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정의역을 주질 않아. 왜? 당연하니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란 말은 너희들은 원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유리함수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꼭 적어줘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치역은 꼭 적어줘야 되는데 함수에서 너희들이 이제 말할 때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함수를 구하러 가면 정의역을 써줘야 감점을 안 당할 거야. 이해됩니까? 특히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그럼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정의역은 꼭 써줘야 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50대 50을 생각하면 돼. 나는 개인적으로 50대 5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알겠어요? 근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안 써주면 이거는 100% 감점입니다. 감점이 아니라 안 줄 수도 있어, 점수를.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형태가 되지. 2차 함수의 절반이니까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안 써주면 빵점이야. 한마디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문제가 있고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OX 문제가 나오겠지.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정의역입니다. 현재 번분수 형태니까 분모를 찾아줘야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분모는 누구가 분모냐면 얘가 분모, 얘가 분모야. 얘가 분모, 얘가 분모야. 됐어요? 너희들한테는 조금 덜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상관없어요. 계산 방법만 달라지는 거니. 이렇게 바꿨어요. 얘가 보면 얘가 어떻게 분모냐면 얘가 분모, 얘가 분모, 얘가 분모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정의역에서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x는 1이 되면 안 되고 x-1분의 2 플러스 1이 0이 오케이. 0이 안 된다는 걸 넘겨서 쓴 거야. 얘는 0이 되면 안 되고. 넘겨서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2분의 x-1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1이 말이 안 되는데? 똑같은 말이 되냐? 다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풀면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고.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분모분자에 지금 x-1을 곱해가지고 x 플러스 1분의 문제 잘못 냈네요. 좀 바꿔주세요. 뭐 상관, 이거 안 건드렸으니까. 분수함수가 아니니까요.
분수함수인데 분모가 1차, 분모가 분자가 2차가 되니까 우리가 아직 못 그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3x-1 이래 되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x 플러스 1 플러스 3 포인트는 마이너스 1,3이 되고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3이고요. 그래프는 음수 그래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3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지? 강조를 내가 했잖아 지금. 뭐? 정의역이 있단 말이야. 정의역. 정의역에서 2하고 마이너스 1이 빠져야 되는데 식을 변형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은 분모에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사라지는데 1이 빠졌다고. 1이 빠졌으니까 어디를 여기에 있는 1을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빵꾸를 내줘야 됩니다. 됐니? 유리함수 조심할 점 얘기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조심할 점.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야. 얘의 역함수가 뭐죠? y는 뭐야? 건 뭐야? 뭐야? 뭐대? ax하고 d하고는 바뀌지 않고 b하고 c는 바뀌면서 c 마이너스 px가 되면 이제는 외워주자 이 말이죠. 외워주자 이 말이야. 됐어요? 얘의 역함수는 얘이다 라고 하면 얘는 틀립니다. 왜 놀 땐 그래도 뭐 어쨌다고. 틀려요. 됐어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지 안 한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줬습니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지 안 한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줬어요. 됐어요?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틀린다. 간단하게. 문제가 만약에 얘를 하나만 언급을 하고 문제가 넘어갔으면 기억 니은디 이것으로 틀렸는데 니은디 보면 얘에 대한 설명이 또 붙어있어. 감사하게도.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 이러니 여기에 꼭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얘가 약분이 될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상수함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상수함수는 역함수가 없어. 역함수로 말하면 틀리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단 AD-B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말하고 똑같은 식은 뭐야? A분의 C하고 B분의 D랑 다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계산해보면 맞지? BC, AD 넘겨서 빼기 하면 똑같은 식입니다. 보통은 AD-BC가 많이 돼 있고 A분의 C랑 B분의 D가 다르단 말이 꼭 붙어 있어야 돼. 알겠나요? 너희들이 유리함수 식을 봤을 때 이렇게 문자로 돼 있으면 요걸 찾아줘야 됩니다. AD-B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냐 없냐. 있다는 말은 얘는 유리함수로 인정을 해달라는 소리고 분수함수 형태의 유리함수 개인적으로 분수함수 좀 더 이름이 좋을 것 같은데 유리함수라고 우리는 지금 바꿔놨어요. 여튼간에 유리함수 형태는 분모가 1차 이상의 형태를 유리함수로 하고 우리가 배우는 형태는 1차분의 분모 1차분의 상수든 1차분의 1차가 유리함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말이 꼭 붙어 있어야 유리함수고 이 말이 없으면 우리는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해석을 해달라 이 말이야. 그러지? AD-BC가 0이면 Y는 K 형태가 될 거야. K는 여기서 A분의 C.
약분돼서 AD-BC가 0이 아닐 때는 얘가 뭐가 될 거야? 유리함수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짝짝 풀고 역함수도 구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야. 이건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이론 중에 조금 많이 너희들이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유리함수인지 알고 넘어가면 공부했던 유리함수의 특징적인 부분을 다 이용해서 풀 수가 있잖아. 이해되지? 근데 유리함수가 아닌데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겠지. 그렇지? 역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의 자체를 생각을 하고 있으려면 유리함수여야지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해. 알겠어요? 한번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 내용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나왔는데 틀려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리함수 나오면 식이 고지고대로 주어지지 않고 수로 더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표현됐을 때는 꼭 찾아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